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자성소 팁에 이어 제 자성소 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성소 팁은 기억하고 계시죠? 6가지 팁 중에서 자성소 쓸 때 중요한 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 솔직하게 써라, 간결하게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 두 번째,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이나 굵은 글씨로 강조하라 였습니다. 저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번 자성소를 썼는데요. 일단 제 자기성장 소개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하셔서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2018학년도 1번 문제입니다. 자신의 성장이 언제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적 성장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경험이 앞으로 교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해보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같이 답변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마지막에 팁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저는 기간제 했을 때 동교과 선생님과 사회과 방과후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수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업에서 진행했던 지리 부름합을, 이태원 납사, GPS 보물찾기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성장을 이끌어냈는데요. 교육적 성장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밑줄을 치며 강조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사고, 그리고 유연한 사고로 변화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춰서 단어를 배치해서 강조점을 두어 인문 스프링스라는 수업이 제 성장을 일으켰고 앞으로 제 교직 생활에 큰 도움 및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써내려갔습니다. 자성소 3개년 기출 문제를 보면요. 항상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2018학년도에는 제가 기간제 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017학년도에도 잠시 기간제를 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대학교 때 임원을 했던 경험을 제시했었는데요. 혹시나 기간제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써야 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교생생 할 때 교육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교육 봉사를 했을 때의 경험, 혹은 학교생 할 때 인상 깊었던 경험 등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이해한 혁신학교를 바탕으로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을 말해보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답변을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먼저 혁신학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협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역량이면서도 달성하기가 참 어려운 역량이라 협력을 중심에 두었었는데요. 협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학교에서 교사 간 협력, 학생 간 협력, 학생과 교사 간 협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교사 간 협력과 학생 간 협력을 예로 들어 혁신학교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협력을 표시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교육학 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할 부분에 작은 따옴표를 활용하시면 강조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학교에서 협력이 100%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 진솔성을 나타내며 협력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물음표를 던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학년도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교사가 되었을 때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교사의 실천 방안을 말해보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커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는 물음표로 제 고민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자성소 3번 문항을 풀어나갔습니다.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2가지 측면을 제시했는데요. 담임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교과 담당으로서의 활동으로 나누어서 교사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제 답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담임으로서 활동에서는 꿈틀 관리,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이름을 정한 것이죠. 제가 담임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이밍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이 집단 토의나 심층 면접에 쓸 수 있는 만능틀이 되기도 한답니다. 심층 면접과 집단 토의 감독관 그리고 자성소를 보시는 감독관이 같기 때문에요. 일관된 답변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답변의 팁이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 4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 교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하고 학급 경영을 하는 담임교사 입장에서 그 역량을 구현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공감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통 분들이라면 그냥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쓰신 분들이 더 많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뒤집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튀어야 했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음으로써 풍부한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역량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이 있습니다. 이 역량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이고요. 경기도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도 달라요. 그래서 경기도 분들은 또 그 역량을 외우고 계심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2015 개정교육과정 역량으로 썼습니다. 공감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네이밍으로 구성된 다락방 일기쓰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일기쓰기를 하는 이유인 나는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기분을 이해한다. 그 다음 따뜻한 심장을 갖게 해주고 싶다 라는 중요한 골자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저의 학급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2018학년도에 글을 썼었는데요. 한번 2017학년도의 글도 한번 볼까요? 이것 때문에 불합격한 것은 아니겠지만 2018학년도의 글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좀 초라해 보입니다. 3월 새학기 첫날 학급 담임으로서 어떻게 학급을 운영할 것인지 인사말과 포부를 담아 가정통신문을 작성해보는 글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꿈 성장 계획, 모든 병을 칭찬 일기 쓰기, 뭔가 구체적인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어디서 베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이런 점을 보완하여 2018학년도에 다락방 일기 쓰기, 꿈틀 관리, 나를 보여주는 시간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정해서 썼습니다. 확실히 전자보다는 뭔가 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역량을 제가 직접 체험해봤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썼었는데요. 뭔가 1%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단순히 띡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이렇게 자성소는 일단 자신이 채점관들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컵보다 높으니까 그냥 대충 쓸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지만 하나하나 간절하신 분들은 자성소를 하나의 히든카드로 멋지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혹시 자성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